다스베이다를 어제 봤어요. 네, 다스베이다를 어제 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서로 간의 의견이 갈릴 것이고, 저희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 비난이 저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 아닌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한 이야기도 김어준 총수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서로에게 허용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 아닌 제 의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아마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막무가내로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막 욕하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만, 나와 의견이 다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정도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어제 다스베이다를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는 하나죠. 딱 하나입니다. 전체를 쫙 관통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열린민주당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시민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으로 표가 많이 와야, 그래야 그 뒤에 줄을 서게 될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다 라는 것이 김어준 총수가 어제 한 전체적인, 그냥 모든 다스베이다 2시간짜리를 그냥 통틀어 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더불어시민당으로 표가 많이 와야, 그래야 10번부터 뭐 줄을 서게 될, 몇 번부터 줄을 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는 민주당 후보가 훨씬 더 앞쪽으로 오거나,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민주당 후보들이 최대한 많이 당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기에 앞서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저런 식의 어떤 그 연합비례정당, 진보 세력의 연합비례정당이 생겨야 한다라고 김어준 총수는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것에 대항하는 비례 전문 정당이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새롭게 나타나는 그 정당의 형태는 민주당에서 만드는 위성정당의 형태가 아니라, 상대가 밑장 뺀다고 같이 밑장 빼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한 시민들의 정당이 나와서 상대방 밑장 빼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 11월 달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상대방에서 저런 식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자마자,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쟤네들 분명히 만들 거다, 쟤네들 분명히 만들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쟤네들 분명히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1월 달부터인가? 그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물밑에서 준비가 되어서, 최백은 교수와 우희정 교수가 개혁국민본부와 같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했죠. 민주당에. 그보다 먼저 제안한 그 조직이 따로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김어준 총수의 어떤 논리의 근거는 뭐냐면, 왜 이러한 정당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의 근거가 뭐였냐면, 저들이 먼저 20몇 석을 먹고 들어가니 이건 불공정하다. 이것은 100m 달리기를 할 때 상대방 50m 앞에서 뛰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항을 해야 된다. 만약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저 20몇 석을 저들이 다 가져가서 민주당이 일당을 놓치게 된다. 일당을 놓치게 되면 국회의장도 뺏기게 된다. 일당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처음에 들고 나온 논리였습니다. 가장 처음에 들고 나온 논리였어요. 여기까지 반동의
반안동의입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저하고 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동의는 뭐냐면 일당이 저쪽이 20몇 석을 가지고 먼저 50m 앞에서 출발한다. 20몇 점을 깔고 바둑을 둔다. 이런 논리에는 동의합니다. 그 논리는 동의합니다. 그 논리는 동의하는데 일당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 자력으로 혼자 일당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의석을 뺏긴다. 라는 논리는 사실 맞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관행적으로 국회에서 지금까지 최근에 관행적으로 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당, 세 번째 당이 부의장을 이렇게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상 현존하는 국회법상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과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지 몰랐던 정의당과 민생당 뭐 이런 진보 쪽의 어떤 상식 진영의 어떤 그런 진영이 모이면 그게 다 모여서 과반수를 넘어가게 되면 4+1처럼 넘어가게 되면 국회의장 가져오는 거예요. 일당이 꼭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표결에 붙여서 과반수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기는 어떤 진영을 짜면 어차피 그 누구도 과반수를 못 넘는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을 해가지고 과반을 넘겨버리면 국회의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사실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은 동의, 반은 안 동의.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저하고 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몰빵 이론이 김어준 총수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정당, 한 표의 사표도 없이라는 구호가 나오면서 몰빵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쭉 여기까지 왔어요. 어제 다스베이다에서 나온 새로운 논리는 뭐냐면 그때는 뭐였냐면 처음에는 저쪽에서 가져가는 의석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저쪽에서 가져가는 20몇 석의 의석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 쪽에서 대응하는 정당이 나와서 우리도 대응하는 정당에서 의석수를 그 정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원래 그런 논리였는데 이제는 생겼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도 생기고 그리고 시민당도 생기고 두 개가 다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가 변했어요. 이제 무슨 논리를 세우냐? 더불어 시민당에 민주당이 만든 민주당이 참여하는 그 시민당에 표를 몰아주어야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많이 나온다라는 논리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 논리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논리가 성립을 하려면 이 논리가 출발이 하나의 가설에서 출발을 해요. 그 하나의 가설이 뭐냐면 민주당이 일당을 놓칠 것이다. 민주당이 일당을 놓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이 논리의 출발이 민주당이 일당을 놓칠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에서 출발하는데 우리 한번 차분하게 민주당이 일당을 놓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설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게 맞는 건지. 민주당이 일당을 놓칠 것이다라고 가설은 또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이쪽에 비례정당이 전혀 없고 저쪽에서 만든 밑장 빼기 비례정당이 나와가지고 25석을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일당을 놓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논리였어요. 그 논리에서 나온 가설이 민주당이 일당을 놓친다라는 가설입니다. 근데 이쪽에 비례정당이 두 개 생겼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논리가 깨졌어요. 저쪽에서 25석 혼자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18석, 17석씩 나눠 갔습니다. 즉 쌤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당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설은 깨진 거예요. 깨진 겁니다. 두 번째, 이쪽에서 민주당과 합칠 때 합쳐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4월 15일 지나자마자 갑자기 합치냐? 어떻게 합치냐? 그런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쪽은 어떻게 합칩니까? 그 똑같은 논리라면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 합칠 수가 없다면 물리적으로 시간상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시간상이에요. 시간상
협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쪽은요? 저쪽은 어떻게 합치죠? 저쪽에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아무리 이렇게 새끼정당이라 하더라도 초기도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따라하면 되죠. 그리고 분명히 열린민주당에서 봉도사는 우리는 선거 끝난 후에 4월 15일 이후에 민주당과 통합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열린민주당은 통합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그래서 안 받아줘요. 그럼 민주당 잘못이죠. 그거를 안 받아주면 그건 민주당 잘못이죠. 그건 열린민주당 잘못이 아닙니다. 열린민주당이 생겨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드는 게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통합을 받아주지 않은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지. 그럼 민주당에 대고 욕을 해야죠. 열린민주당에 대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그거 틀리고요. 세 번째, 열린민주당에서 이렇게 국회의원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관위에서 못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에서 보내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저거 원래 취지가 국회의원을 당선시켜가지고 각 당으로 불러보낸 데 아니었습니까? 그럼 거기 어떻게 보낼 건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거기서 보내는 방법으로 보내면 되죠. 간단하죠. 예.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몇 가지의 어떤 논리의 오류가 곳곳에서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공감해 보려고 최대한 공감해 보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 모든 논리들이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뻥 뚫려 있는 게 보이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같으신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뭔 소리지?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거지?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왜 이해가 안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낙 머리가 좋고 이해력이 빨라가지고 구멍난 논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다스베이다에서 그 박시영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박시영 대표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말을 못하게 하는구나. 자기 혼자 다 말을 다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박시영 대표도 그걸 알고 나온 것 같아요. 알고 나온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준 총수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더불어시민당이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개인의 열망도 섞여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고 언론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고요. 저 당의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명분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원준 총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성공을 시켜야 하고요. 성공을 시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김원준 총수의 어떤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직까지도 저는 호감이 있습니다. 호감이 있고 단지 이번 논리에만큼은 제가 그 논리에는 이번 논리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너무 구멍이 많다. 그렇게밖에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렇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YTH님 감사합니다. 빈그릇 정당이라면서 앞선본 부족분은 왜 민주당에 더 주지? 본인들이 공천해야 하나요? 거기에 또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